우리말 쉽고 바르게 쓰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말 다듬기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다듬기 위해서는 우선 어문 규정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문 규정은 우리 말을 쓰고 글을 적는데 따르고 지켜야 하는 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의 언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인데요. 어문 규정은 크게 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한글 맞춤법은 우리 글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내리는 기간을 장마라고 하죠. 이 장마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장맛비라고 하는데 이 장맛비를 글로 적을 때, 글자로 적을 때 장마와 비 사이에 시옷을 받쳐 적는지, 시옷을 적지 않는지, 어떤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김치 종류 중에 깍두기가 있는데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네. 이 깍두기를 적을 때도 깍두기와 같이 쌍디귿을 적는 것이 적절한지, 깍두기처럼 디귿을 적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역시 한글 맞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글을 적는 방법이 어떻게 적어야 적절한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글을 적을 때 띄어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 한국어는. 자, 그래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를 혹은 어디에서 띄어 써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 역시 한글 맞춤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의 하위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어 규정인데요. 표준어 규정은 우리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이제 표준어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의 말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쓰는 말이 아닌 것과 서울 지역에서 쓰는 말을 구분해주는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야채 중에 총각무와 알타리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알타리무가 아니라 표준어로는 총각무를 인정한다. 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로 표준어 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어 규정은 말을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준 발음법도 표준어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령 효과로 발음을 하는 것이 맞는지 효과로 발음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네, 뭐가 맞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표준 발음법에 효과와 효과 모두 맞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효과가 맞느니 효과가 맞느니 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효과로 발음하셔도 되고 효과로 발음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외래어 표기법인데요. 이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적는 방법.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적는 방법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은 다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글자와 사뭇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말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 그 외국말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말을 우리 글자인 한글로 적는 방법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서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 외국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자라고 했을 때 제가 예로 든 것이 바로 솔루션이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해결 방법, 해결책. 자, 그래서 솔루션으로 적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솔루션 혹은 솔루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외국어 표현 중에 워크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워크샵 역시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려면 워크숍으로 쓰셔야 합니다. 자, 이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한글로 적는 방법을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데요. 로마자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말을 로마자로 적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거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우리나라의 서적, 방송 매체, 교육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읽게 되죠. 그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도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어를 모두 다 알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한글을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만한 외국 사람들이 알만한 우리의 말을 외국 문자인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렇죠. 고속도로 표지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도시 이름을 그렇죠. 우리가 흔히 영어로 써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영어로 써 있는 것이 아니죠. 영어는 하는 말의 언어를 표현한 것이고 그 언어를 표기하는 글자, 문자는 이제 로마자, 알파벳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로마자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적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부산을 혹시 어떻게 적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PUSAN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현실이나 외국 발음과 좀 거리감이 있다고 하셔서 B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을 BUSAN과 같이 표기를 하고요. 우리 경기도 역시 예전에는 K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G로 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GYEONG, GIDO 이런 식으로 경기도와 같이 적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그죠?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반드시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에 로마자로
이름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표기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건 역시 로마자 표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로마자 표기법에서 이름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외를 두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을 다듬을 때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따져서 고치게 되는데요. 사실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모두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좀 자주 혼동하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눈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떤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글은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띄어쓰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예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이 예였을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식상해서 제가 좀 새로운 예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기에 어떻게 써 있나요? 그렇죠. 오늘 12,000원. 그죠? 이렇게 쓰여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전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오늘 12,000원 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2,000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의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고쳐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인데요. 우리가 아주 많은 예들과 경우들이 있지만 여기에 설명되어 있듯이 자주 틀리는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혼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바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 이것들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말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즉 한 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꽃을 나타내는 건 송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를 우리가 셀 때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뭐 판 같은 경우도 한 판, 두 판, 세 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자가 한 개이건 두 개이건 세 글자이건 한 글자씩 이어도 차, 한, 대처럼
무조건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한 글자씩 띄어 있으면 이거 너무 외로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붙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글자씩이더라도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앞에 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개, 한 그루, 한 장 이런 식으로 띄어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기본적으로 띄어쓰시면 돼요. 그런데 편의상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앞에 말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시, 분, 초. 자, 이런 것들은 역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는 하지만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시, 30분, 5초와 같이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2시, 30분, 5초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3학년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3학년과 같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년, 월, 일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거지만 앞에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나와 있을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이 없는 것이 간이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무조건 띄어 쓴다 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띄어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께서 이제 돈의 단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거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앞과 연결지어서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는 작년에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경기도 보도자료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경기도 조례 자치법규를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용하시면서 자주 혼동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명과 같은 경우는, 자, 앞서 살펴봤듯이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사람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20여 띄고 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년과 같은 경우는 그죠? 년, 월, 일은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1이 숫자 1인 경우는 1년처럼 붙여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여가 없다면 20명은 붙였을 수 있지만 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우리 이 표현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경기도 안에서의 뜻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내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앞에 있는 경기도와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과 같이 우리가 흔히
식사 중, 휴가 중, 부재 중. 사무실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자, 운전 중. 그렇죠. 자, 그럴 때 항상 뭐뭐 하는 동안이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중이라는 것은 앞에 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음식 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앞에 여러 단어들을 나열하거나 열거하고 그 밖의 것들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옷, 신발 등 여러 가지를 샀다라고 했을 때 뭐 음식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음식 말고 다른 것도 준비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등은 앞에 말과 무조건 띄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무엇을 할 때라는 뜻으로 우리가 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흡연할 때, 흡연시, 그죠? 자, 이때 시는 앞에 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뭐 운전시, 운전할 때, 그렇죠. 그럴 때도 운전 띄고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문서에서 그리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있다, 없다를 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 없다, 필요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맛없다, 맛있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쓰셔야 돼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다의 경우는 띄어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이나 여러분들 회사에서 호칭을 많이 부르는데,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부장, 대리와 같은 직함을 부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직함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띄어쓰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띄어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김 부장, 김 대리, 김 과장. 우리 과장님 서운하실 뻔했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김사원,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게에 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구들이 간혹 쓰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잘과 부탁드립니다는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자주 틀리는 예를 설명해 드리면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띄어쓴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는데요.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입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우리 지난해보다 자, 요건데요. 요거는 지난해를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죠. 자, 비교의 의미죠. 작년보다 올해 뭐가 더 좋아졌거나 나빠졌을 때, 자, 비교의 뜻을 가질 때 우리가 보다라는 말을 붙여 쓰는데, 이 보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조사라는 명사로 조사라는 품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말 중에 철수, 가, 학교에 라고 할 때 가와 에는 여러분 뭐죠? 이게 바로 조사인데 이것은 앞말에 붙여 쓰나요? 띄어 쓰나요? 그렇죠. 붙여 쓰시죠. 철수가 학교에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처럼 이 보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붙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든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렇죠. 바로 이가, 을을, 은는, 에서 뭐 이런 것과 같은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앞말에 붙여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시행하다를 볼게요. 이 하다라는 말이
동사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말에 붙어서 말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표현들을 다 잊으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하다가 붙어 있는 말은 붙여 쓰셔도 됩니다. 네. 자, 연구하다, 공부하다, 청소하다, 말하다, 행동하다, 시행하다, 뭐 시작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하다가 붙어 있잖아요. 무조건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다가 붙은 말은 붙여 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흡연시에는 흡연과 시를 띄어 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흡연할 때, 뭐뭇을 할 때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는 띄어 씁니다. 시를. 자, 하지만 중요시와 같이 의미가 좀 다르죠. 이때의 시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럴 때는 시를 붙였습니다. 비슷한 예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필요시, 그렇죠. 필요하게 생각한다, 필요하게 여긴다 라고 할 때는 필요시는 필요와 시를 붙였습니다. 중요시, 필요시는 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직장 생활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자주 표현하고 자주 쓰는 띄어쓰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자주 혼동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들로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틀리는 띄어쓰기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제가 띄어쓰기와 관련한 내용들, 자, 중요한 것들을 좀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잠시 주차 중입니다. 혹시 틀린 부분은 없나요? 우리 글에는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다와 이다의 높임 표현인 입니다는 앞말에 붙여 적습니다. 올바른 띄어쓰기, 우리말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무엇이다, 입니다. 자, 이 말들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뭐 인데요, 이어서요, 이에요. 그렇죠. 다 같은 말입니다. 입니다, 이다, 이에요, 이어서, 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어떻게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띄어쓰기 어떤가요?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우리 다음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주 틀리는 표현을 바르게 쓰는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제 자동차 주차 좀 시켜주세요. 네, 주차시켜드릴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시키다라는 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동차는 스스로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키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말 바르게,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네, 이 시키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말 무심코, 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저 역시 강의가 아니거나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이 시키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키다라는 것은 우리 영상의 설명에도 나왔듯이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시키다라는 것을 굉장히 과한 상황에서까지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예로 아마 친구를 소개시키다라는 표현일 건데요. 우리 친구 좀 소개시켜줘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소개시키다가 아니라 소개하다. 가 적절하다라는 거. 자,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틀리는 표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맞춤법, 표준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쓴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내가 자주 사용하면서도 좀 헷갈렸거나 어려웠거나 혼동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위주로 정확하고 의미에 맞게 쓰신다면 우리말과 글을 좀 더 정확하게 쓰는 그리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